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피해가 컸던 경주시 산내면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14일 대구 군위군 등 두 곳에 이어 정밀조사를 통해 경주 산내면 등 세 곳을 특별 재난지역에 추가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학교 급식용 수산물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52곳인 표집 학교를 하반기에는 1.5배, 내년에는 2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지난 25일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책 브리핑에서는 구체적인 산단 조성 계획과 앞으로 남은 과제를 짚어봅니다. 경주시가 올해 정책 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사업 48건을 선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피해가 컸던 경북 경주시 산내면이 2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에는 경북 칠곡군 가산면과 강원 고성군도 포함됐습니다.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14일 긴급 사전조사에 따라 우선 지정된 2개 지자체 외에 관계부처 합동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해 추가 선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14일에는 대구 군위군과 강원 고성군 현내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학교 급식용 수산물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방사능 검사는 교육청과 구군청 공무원이 대상 학교를 방문해 수산물 시료를 수거하고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입니다. 교육청은 현재 52곳인 방사능 검사 표집 학교를 하반기에는 78곳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104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취업과 창업을 두고 청년들이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꾸준히 하기 위해 반려동물 유치원을 창업한 청년이 있습니다. 대구를 비롯해 인근 지역에 입소문이 나면서 확장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역과 상생하며 지역 문화를 선도하는 청년 창업가 로컬 크리에이터를 소개합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북 청도군 각북면 반려견들을 위한 유치원입니다. 휘핏, 웰시코기, 보더콜리 등 여러 종류의 반려견들이 아침 일찍 등원했습니다. 훈련사와 힘을 겨루면서 밀고 당기며 노는 터그놀이를 비롯해 공놀이, 수영 등 다양한 놀이에 신이 났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더욱 에너지가 넘칩니다. 직장 생활에 지쳤던 공보람 씨는 지난 2022년 1월 반려동물을 돌보는 유치원을 창업했습니다.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을 바로 실행했습니다. 직장을 관두게 되면서 제가 이제 강아지를 2마리를 키우고 있어서 저희 집 애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일을 아무리 오래 하더라도 엄청 행복하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그런 이제 만족도가 친구들한테도 가니까 이제 견주님들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아주셔서 창업 초기 경북경제진흥원의 청년 창업 지원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2년 동안 8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주중에는 애견 유치원, 주말에는 애견 호텔을 운영하면서 대구 등 인근 지역에 입소문이 났고 지금은 확장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는 매출이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았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경제진흥원에서 지원을 많이 받으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적자가 많이 메꿔졌었어요. 경북경제진흥원은 지역과 상생하는 청년 창업가 로컬 크리에이터를 꾸준히 발굴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창업의 필요성을 느껴 반려동물 관련 아이템을 가진 팀을 선정해서 2가지 목적 달성에 주력했습니다. 첫째는 반려동물 산업을 통해 청도를 활성화시키고 둘째는 청도가 지리적으로 대구와 가까이 있으므로 대구 인구 유입으로 청도 생활 인구를 늘렸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잘하고 좋아하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일로 창업한 청년의 진심이 지역에서 반려동물 돌봄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지난 25일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영주시는 성공적인 국가산단 조성으로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소재 부품 산업 중심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입니다. 베어링 국가산단이 지정되기까지의 과정을 다시 짚어보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조성 계획까지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영주시 국가산단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영주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첨단 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최종 승인됐는데요.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10만 영주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꾸준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줬기 때문에 이뤄낼 수 있었던 뜻깊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경북 북부권에 최초로 들어서는 국가산업단지인 만큼 소재 부품 산업을 선도할 유망 기업들이 입주하도록 경쟁력 있게 조성하겠습니다. 네, 최근 5년 이내 신청된 국가산단 가운데 가장 빠른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정까지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분양 경쟁력 확보와 조성비 인하를 위해 사업 시행자에게 지원하는 재용 지원금에 대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의회와 끊임없이 소통한 결과 무사히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장 큰 난관으로 여겨졌던 농림부 농지전용협의를 비롯해 공익성 심의 등 수많은 협의 절차가 있었지만 관계기관의 신속한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한 결과 2018년 8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확정된 전국 7개 중에서 가장 먼저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게 됐습니다. 네, 이제 성공적인 산단 조성이라는 큰 과제가 남았는데요.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오는 9월부터 토지 보상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보상금 지급과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베어링 관련 전후방 기업들을 영주에 집접화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소재 부품 산업의 생태계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기업 유치가 가장 큰 숙제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영주시에는 국내 유일의 베어링 전문 연구기관인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 평가센터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베어링 제조 지원 기반 시설을 추가로 구축하는 등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산업 인프라를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베어링 특성화 학과를 개설해 기업 수에 맞춘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있고 각종 포럼과 기술 교회를 개최해 관련 기업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듣고 이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유망 기업을 국가산업단지에 유치하고 지역과 기업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계획대로 국가산단이 조성된다면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까? 네, 직간접 고용 4,700여 명을 포함해서 한 1만여 명의 인구 증가 효과, 그리고 영주시 관내에 연간 76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일으켜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등 지역의 전 분야에서 큰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주를 중심으로 미래 전략 산업의 육성 동력이 마련돼 경북 북부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호 영주시 국가산단 팀장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안동 예천 김형동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권계창 안동시장, 박일준 수자원공사 안동권 지사장과 함께 심각한 녹조가 발생한 안동댐을 찾아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 등으로 유입된 부유물질이 녹조의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수자원공사의 신속한 녹조 차단과 제거 작업을 당부했습니다. 또 경북 지역 최대의 취수 원인 안동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 김석기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한우법 제정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우협회 경주시지회 회원들을 만나 우리 농축산업의 고충을 덜고 한우 사육에 전념할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올해 추석 선물을 우리 농축산물로 하자는 의미의 챌린지에도 참여했습니다. 대구 동구갑 류성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과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했습니다. 공급망 기본법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공급망 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해 3년마다 경제 안보를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공급망 기본법 제정안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기금 관리와 운용 등을 맡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문화 욕구를 해소하는 공간 중 하나는 바로 영화관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조차 일부 지역은 더 이상 동네에서 영화를 보기가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최근 비상설로 운영하던 영화 관람 시설이 문을 닫았기 때문인데 부족한 문화 인프라에 지역 소멸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권석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천군 수레우라트홀 소공 현장입니다. 2주에 한 번 상업영화를 상영하는 비상설 극장으로 활용됐지만 이마저도 최근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10년간 영화를 공급하던 운영사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지난 6월 30일부터 문을 닫게 된 겁니다. 수레우라트홀의 직원들과 단골 고객이었던 주민들은 다시 영화를 볼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비상설 영화관이다 보니까 한 달에 이제 2번 정도 상영을 했었는데요. 운영사의 내부 사정으로 현재는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운영 재개를 위해서 운영사와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연천군 주민들은 영화 관람을 위해 포천이나 의정부 등 상설관이 있는 인근 지역으로 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연천 수레오라톨에서 영화를 할 때는 가깝게 볼 수 있어서 좀 좋았는데 이제 상영을 안 한다고 하니까 좀 주민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수도권이지만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을 걱정하고 있는 연천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부족한 문화예술 기반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들고 나온 건 청년들의 공유 공간인 청년센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공유 공간 대여와 문화 공연 관람까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 연천 지역이 이제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그런 쪽을 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좀 부족하거든요. 청년센터를 그런 좀 뭐 문화 프로그램하고 좀 연계를 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람도 하시고 참여도 하시고 그런 공간으로. 연천군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은 민간 운영 시설까지 합쳐 불과 5곳. 연천군은 주민 누구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풀 수 있는 공간을 더 마련하기 위해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경주시가 경주 중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제2금장교 건설공사 등 올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48건을 선정했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시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상황을 기록하고 담당자 이름과 추진 상황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중점 관리 대상은 다수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정책, 1억 원 이상의 연구 용역 사업, 10억 원 이상의 건설 사업 등입니다. 영주시가 올해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경 규모는 1조 1,310억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과 비교해 817억 2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영주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 공사에 중점을 두고 지역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5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